제 4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주기율표에 대해서 주기, 족, 가로줄, 세로줄, 껍질수, 원자과 전자수를 배웠고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 주기율의 표에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라는 말이다. 여기 좀 잠깐만 보실까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응용을 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 이 주기율표상에서 아까쯤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였었지. 와 마찬가지로 누굴 할 거냐면 18쪽 원소를 잠깐만 볼게요. 외웠으니까 헬륨이고 그 다음 원자번호 2번 네온이 얼마? 10번이고 아르곤이 18번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헬륨은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네온인 경우는 2주기 원소잖아. 그러니까 껍질이 2개여야겠죠. 여기 2개의 두 번째에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전자의 개수도 10개여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두 번째 껍질 8개도 만족했네. 이제 아르곤 3주기 원소니까 껍질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껍질이 3개가 있어야 되죠. 18개니까는 전자가 18개.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몇 개?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어. 됐나 보다가 아니라 2개 채워주고 8개 채우고 8개 채우고 요렇게 되었을 때를 꽉 찬 상태, 안정한 상태라고 해서 비활성, 얘네들 모두 다 기체예요. 얘네들을 기체라고 불러주는데 여기서 말뜻을 해석하자. 활성이라는 건 반응, 변화란 뜻이에요. 비가 아니야. 변화가 안 일어나. 왜? 이렇게 첫 번째 2개가 들어갔을 때 두 번째 껍질 8개가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갔을 때가 어떤 상태냐면 안정한 상태가 되어진 거거든. 안정한 상태. 여기까지 이해됐지? 안정한 상태야. 그런데요? 이게 뭐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자. 이제 다시 나트륨을 볼게요. 나트륨. 오늘 원자 번호 몇 번? 11번이지. 그럼 2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되는 거지. 좌표를 잘 생각해 줘야 돼. 얘는 세 번째 가로줄에 맨 왼쪽에 가 있잖아. 오케이, 1회. 근데 여기서부터야. 나트륨은 안정한 상태가 되고 싶어. 안정한 상태. 전자가 2개이거나 10개이거나 18개이고 싶어. 그럼 방법론은 어떻게 하면 될까? 7개를 얻어서 얘가 되면 되고 하나를 버려서 얘가 되면 되고 9개를 버려서 얘가 돼도 되지. 그럼 누가 되는 게 제일 좋아? 하나를 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나트륨은 Na 하나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자, 한 번만 다시 마그네슘. 그래서 원자 번호를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야. 마그네슘의 원자 번호 몇 번? 12번인 거지. 그러면 12번이야. 얘네들은 누가 됐던 얘네가 되고 싶어 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느껴지죠? 전자를 2개를 버리면 되겠네. 이해가 되었을까? 조금 더 해보자. 이번에 플루오린이라고 있어요. 플루오린. 얘 원자 번호 몇 번? 9번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네들은 어떻게 2개, 10개, 18개가 되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하, 얘는 전자를 하나 얻으면 되겠다. 전자를 얻으면 되어지겠네. 이번에는 산소를 생각해 볼까요? 이래서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야. 8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는 2개를 얻으면 되겠지.
이해가 되었을까?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려고 해 라는 말을 줄여. 잃어서 재와 같아지고 싶어. 얘를 금속 원소라고 불러요. 얘는 전자를 얻어서 얘네들과 같아지고 싶어요 이라는 말을 얘를 비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되었을까요? 그래서 주기율표만 알면 그래서 나오는 게 그래서 누가 양이온이 또 하나 이렇게 돼서 이제 양이온이 됐어. 요게 됐어. 플러스가 됐어. 금속 원소는 잃어서 얘네와 같아지고 싶어 해. 그래서 됐어. 이렇게 됐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얘를 양이온이 되었어 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얻어서 얘와 같아지고 싶어를 우린 비금속. 그래서 얻었어. 그래서 얘는 일가의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 얘를 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굳이 양이온, 음이온, 비금속, 금속을 안 외워도 돼요. 왜? 주기율표를 보고 얘네와 같아지려고 하려면 잃을지 얻을지 양이온이 될지 음이온이 될지 몇 개를 버릴지 몇 개를 얻을지가 다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굳이 나올 때마다 이 이온들을 공부하지 않아도 주기율표만 알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가 어떤 거 있냐면 일족 원소. 자, 일족 원소야. 그 말의 뜻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개인 아이. 이번에는 17쪽이야. 17쪽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2개. 여기서는 7개가 되어지겠죠? 오케이? 얘가 양이온들 중에서 일족 원소에서 1개만 가지고 있는 애들만, 즉 일족 원소들을 이름을 따로 불러줄래요. 요 아이들만 금속인데 하나만 버리는 애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뭐라고 불러? 17족 원소를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가장 얘네가 1족 원소랑 17족 원소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라서 얘네들만 따로 이름을 불러줘요 라고 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스토리만 만들어 가주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알칼리 금속의 성질, 할로젠 원소의 성질은 뒤에 이제 부원장님이 와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봐야 돼. 풀면서 모르는 걸 설명해서 해줄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할게요.